안녕하세요. 문다소 중문입니다. 군산 신역세권 영무예담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문다소 중문은 약 15년 정도의 사업 운영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1세대 중문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가장 중문 업체 중에 최장수 기업이고, 그리고 현재는 한샘, 대한민국의 대기업 한샘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저희 문다소 제품입니다. 즉 대기업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납품하고 전국으로 시공과 AS가 진행할 정도로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품질까지 높게 평가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좀 들어보기에는 좀 많은 기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다소라는 브랜드가. 문다소는 생산 전문 회사입니다. 중문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이고요. 이런 대형 브랜드의 생산과 납품을 진행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통해서 전국 그리고 구축 아파트 또는 신축 아파트의 중문을 전문적으로 시공하고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군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익산하고 전주의 지점과 AS 팀이 있고요. 해당 지역 내에서 군산 지역까지 시공과 AS가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한 AS뿐만 아니라 시공까지 안전한 그리고 꼼꼼하게 생산되어서 시공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다소에서는 이렇게 앞에 보이는 평면도를 실제 3D로 제작을 하고, 그리고 현관 또는 뭐 드레스룸이라든지 중문이 시공될 수 있는 위치에 어떠한 중문이 시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런 중문들은 어떤 식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된 사례들의 제품들을 저희가 영상에서 직접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부분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형태의 영상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7 타입 같은 경우는 현관 개고부가 상당히 넓습니다. 약 1m 60 정도가 되는 상당히 넓은 사이즈의 중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타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인 중문을 시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정도의 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 타입 같은 경우에 중문은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하는 게 가장 이 넓은 현관의 어떤 방풍이나 방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107 타입의 옵션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옵션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관은 되게 넓어요. 현관은 상당히 넓은 형태이고요. 드레스룸 부분, 안방 부분에 드레스룸과 드레스룸 1, 2 형태로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자, 바라보면 현관에 들어와서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현관은 기존의 옵션은 삼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드레스룸 1, 2 이런 식으로 공간이 메워져 있습니다. 채워져 있습니다. 자, 옵션이 되어 있지 않는 드레스룸 쪽을 보게 되면 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현관 부분도 바라보시게 되면은 붙박이장 부분들이 신발장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 뒤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현관 자체가 이 팬트리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공간은 삼연동 위주로 시공을 하는 게 가장 최대치의 효과를 좀 낼 수 있고 금액 대비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 옵션 또한 역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비옵션 형태의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 보이는 형태가 바로 107 타입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관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자, 지금 현재 107 타입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면 자, 약 한 1m 60 정도가 되는 거죠. 삼연동 같은 경우는 약
이 정도의 사이즈를 커버할 수는 있거든요. 이게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연동 위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 3연동 같은 경우는 되게 방풍과 방한 기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점들이 좀 중요하는지 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 보이는 이 절단면은 저희 문단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프레임의 두께들입니다. 이쪽과 이쪽도 이제 문단소 중문이 사용하고 있는 고스펙의 프레임의 두께고요. 자, 이쪽이 바로 일반 저가형들에 대한 프레임의 두께입니다. 기성자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성자재는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리 자체가 되게 무겁거든요. 그리고 도어와 프레임의 어떤 결합에 되게 면밀함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사용 소음도 되게 심하고 문의 프레임이 얇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 앞뒤로 흔들면 휘청휘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년 3년이 지나면 AS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가격은 저렴할 수 있으나 우리가 외형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중문과 이 중문의 차이를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퀄리티의 차이가 바로 이 프레임, 도어의 프레임들, 내부 자재들 이런 두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AS가 뭐 1회, 2회 이상 넘어가게 되면 기존의 그 최초의 저렴했던 가격 차이가 충분히 넘어서는 정도의 관리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구매하실 때 프리미엄급 이상의 중문을 구매하시는 게 좀 더 뭐 5년, 10년 이상의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안전하고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프레임이 얇은 중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얇은 프레임들이 어떠한 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면서 사용 소음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문과 이 문틀의 사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사용되는 부딪히는 소음들이 되게 많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 문과 문틀, 자, 이 문과 이 문틀 프레임에 간격이 없어야 돼요. 딱 이렇게 아구라고 하죠. 이렇게 딱 맞물림 정도가 빈틈이 없어야 되거든요. 우선 중문의 기능은 방풍입니다. 그리고 방한, 그 방음, 소리도 차단하고 바람도 차단하고 한기, 온기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고 또 배출되는 걸 막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틈새가 있으면 당연히 그 기능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구매하고 10년 이상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문 앞에 겨울에 가면 되게 찬바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없을 때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기존에 완벽한 중문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런 부분조차도 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 그러면 또 이런 틈새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또는 이제 어떤 뒤틀림 자체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 영상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림이 되게 심합니다. 그리고 사용 소음이 되게 심해요. 자, 다시 한번. 네,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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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많이 나죠. 이거는 뭐냐면 문틀 프레임과 문틀과 문의 간격과 간격이 되게 사이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움직이면서 그런 마찰음이 더 심하고 사용 소음도 심하고 빈틈이 있기 때문에 방풍, 방한 뭐 이런 기능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얇은 프레임보다는 두꺼운 프레임을 사용하시는 게 처음에 좀 더 비용이 높을 수 있으나 5년, 10년을 생각한다고 하면 절대 무리되지 않는 정도의 금액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문은 외형만 보면 소비자분들은 절대 모르세요. 하지만 내부의 어떤 그런 내구성이 약한 원인, 그런 프레임의 얇음 이런 정도를 충분히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다는 거, 이 부분을 참조하시고 실제 박람회 현장이나 또는 이런 샘플들을 바라보셨을 때 이런 흔들림이라든지 유격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구매하셔야 되는 중문이 바로 3연동이거든요. 그런데
107타입 같은 경우는 현관 그리고 이 드레스룸 이쪽 부분들이 이런 삼연동 연동 제품들을 무조건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107타입 고객님 분들께서는 이 삼연동 위주의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흔들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AS가 많이 날 수 있을 정도의 공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빈틈이 많은 겁니다. 문과 문틀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마찰을 많이 일으키고 사용 소음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왕 80이든 100만 원이든 그 이상이든 어쨌든 비용을 들어가는데 10년 이상을 사용하는데 사용소음 덜하고 바람 잘 막아주면 약간의 금액 차이 자체는 훨씬 더 장기간을 따졌을 때 효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출 비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107타입 같은 경우는 우선 삼연동 부분들을 설치하는 게 가장 우선 중요한 선택상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 자체가 일반 뭐 아파트 옵션 제품 정도나 일반 저가형 제품들이 그러한 정도의 퀄리티가 있다라는 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우선 삼연동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연동을 시공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디딤돌 이쪽 부분을 밟고 문을 열어서 이렇게 거실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7타입 같은 경우는 삼연동 부분이 정말 깔끔하게 시공될 수 있는 그리고 삼연동을 설치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m 60 정도가 되는 되게 큰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면 클수록 이 프레임이 얇으면 흔들림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관이 더 넓기 때문에 이 방화문이 금속이거든요. 겨울에는 이 방화문을 통해서 한기, 문을 열고 자꾸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금속 자체가 전도가 심해서 이 부분을 정말 냉각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틈새를 타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사용 소음도 더 차단율도 많이 낮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참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크면 클수록 이런 프레임들이 길어지거든요. 뭐 세로는 당연한 거고 세로에서 가로 이 폭까지도 문 하나당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문 하나당 이 폭들이 일반 현관보다 약 40cm 이상이 더 큽니다. 엄청 큰 겁니다. 이 현관이. 그래서 이러한 흔들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을 수 있는 이런 중문을 꼭 꼼꼼히 비교하고 평가해서 흔들림 없는 그런 중문을 선택하시는 게 충분한 가성비 그리고 가성비 넘치는 제품을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알찬 선택 그리고 가장 고품질의 제품을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삼연동 중문이라는 거. 자, 그리고 저희 문다소 중문에는 여러 가지 중문들이 있거든요. 그 중문들 중에서도 상당히 편리한 그런 중문들이 되게 많은데 우선 폴드 스윙 도어라는 중문과 리버서블이라는 중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7타입 같은 경우는 현관에 삼연동 중문 그리고 폴드 스윙 도어 파티션형 그리고 리버서블 도어 파티션형 이렇게 시공하는 거를 가장 권장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영상으로 폴드 스윙 도어가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자, 들어올 때 밀어도 되고 또 잡아 다녀도 됩니다. 다시 나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잡아 다녀도 되고 밀어도 됩니다. 이렇게 밀고 나가면 다시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이 제품의 가장 좋은 특징은 뭐냐면 저 삼연동 같은 경우는 뭐 3분할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3분할 되는 거를 되게 안정적으로 느끼거든요. 보기에도 좋고 친숙하기 때문에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삼연동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 레일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또는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다시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폴드 스윙 도어나 또 그 다음 설명드릴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레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바닥의 먼지나 이런 것들을 쓸어낼 때도 상당히 편합니다. 발 걸림도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자, 네, 요리 또한 다양하게 선택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이 댐퍼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여기에 손을 대고 있어도 전혀 다치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안전하게
중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게 바로 폴드 스윙 도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드 스윙 도어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큰 문과 작은 문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히면서 열리는 거죠. 이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접히면서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폴드 스윙도나 뭐 삼연동 같은 경우는 1m 50까지 또는 60까지도 설치가 됩니다. 삼연동 같은 경우는 최대 폭이 약 2m 20까지도 시공이 되거든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넓이를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기타 나머지 이제 중문들 같은 경우에 1m 20 정도가 최대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설치를 해보게 되면 자, 어떠세요? 이 정도 공간이 남아버립니다. 여기가 너무 넓어가지고. 자, 그래서 우선 최대치가 1m 20이니까 잠시만요. 제가 사이즈 현재 여기 이 1100 그러면은 제가 여기 1m 20 정도 이거 최대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사이즈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일까요? 약 한 40cm 정도 되죠. 이렇게. 네. 자, 이 정도의 이런 간격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40cm 정도가 비게 되는 거죠. 최대치가 1m 20이니까.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고민을 했는데, 백치 타입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의 도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품을 별도로, 여기 107 타입에 맞게 이렇게. 어떠세요? 삼연동이, 난 싫다라는 고객님들도 많으시거든요. 난 자동으로 밀고 들어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네네. 이런 식으로 원하는 고객님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이제 파티션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문이 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문이 설치가 되는 거죠. 이쪽에 있던 거. 네, 보시죠. 지금 보면은, 좀 지워버릴게요. 요 문이 자 이거를 조금 이쪽까지 붙여볼게요. 자, 요 문의 하나가 여기에 시공이 되고 이 앞에 파티션이 시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게 막혀 있으면 좀 답답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요 제품을 자, 좀 놓고요. 다시 요 제품을 제가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한쪽이 완전히 개방이 됩니다. 요렇게. 자, 개방이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요렇게. 그리고 나서 자, 제가 자, 이렇게 이 문도 이렇게 열립니다. 네. 자, 네, 이렇게 양쪽의 문이 다 열리는 거죠. 얘도 이쪽 문도 역시 양방향 180도로 다 열립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잡아다녀도 되고 밀어도 되고. 그러면 정말 많은 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연동은 자, 이렇게 자, 삼연동 제품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문이 이렇게 올 거고요. 그리고 이 문도 이렇게 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 3분의 1은 안 열려요. 이 부분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넓은 현관에 다 못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용이 좀 더 이렇게 높더라도 이 현관 전체를 전체 다 개방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수 있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상당히 커서. 그래서 이런 형태로 설치를 하면 상당히 이 현관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꼭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 폴드 스윙 도어 이 설치한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설치된 사례를 설명드리기 전에
자, 중문은 언제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고, 당연히 이사 전에 시공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고객님께서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사 전에 시공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사하기 전에 다 시공을 하고 청소를 말끔히 하고 들어가는 게 사실 가장 이상적인 순서이거든요. 그런데 이 현관 자체가 좁은 이런 현관 같은 경우 또는 출입 개호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딱딱한 이런 물건이나 부피가 큰 물건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그 문을 찍힘이나 또는 스크래치를 발생시키거든요. 가구나 뭐 가전이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현관이 넓다 하더라도 실수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스크래치나 찍힘이 발생하면 그런 교체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문다수 중문에서는 중문은 이사 이후에 시공하는 걸 이제 권장을 좀 드리고 싶고, 현관 바깥에서 재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기 중으로 들어오는 먼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도 쪽에 이렇게 비닐 막으로 커버링을 진행을 합니다. 바닥도 보양을 하고요. 그래서 안전하고 깔끔하게 시공을 하고 안쪽으로도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드 스윙 도어는 이 작은 도어 그리고 큰 도어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가 기본형입니다. 그리고 이거 문틀 의 색상, 그리고 유리, 그리고 유리 테두리, 유리를 고정하는 테두리입니다. 그리고 손잡이,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잡이 같은 경우는 골드, 블랙, 화이트, 그리고 유리 또한 역시 다양한 유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쫄대 같은 경우도 화이트, 블랙, 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하게 되고, 자, 그 쫄대 같은 경우, 몰딩 같은 경우, 유리 몰딩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프레임과 동일한 컬러 가지고 오시게 되고, 투명 유리에 블랙, 골드 손잡이를 하게 되면 좀더 심플한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화사하고 깔끔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약간 따뜻한 베이지 계열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을 수 있고요. 막는다는 것은 신발이 보이는 거를 차단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무게중심을 아래로 두기 때문에 좀 더 안정감을 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좀 더 상당히 개방감이 좀 좋게는 보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유리를 다양하게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를 막는 것보다 불투명 유리가 된 전체로 이렇게 가버리면은 좀 더 답답함보다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화이트 계열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이 열리게 되죠. 우드톤의 컬러도 매칭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형태의 폴드 스윙 도어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일반적인 1m 20 정도의 최대 사이즈예요. 그런데 우리 107대 같은 경우는 약 1m 60 정도 상당히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자, 여기도 한 1m 60 사이즈거든요. 자, 이런 1m 60 사이즈로 시공하는 것을 저희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밑에 바닥에 레일도 없고, 자, 이렇게 열리는 거, 여기 문도 열리고 여기 문도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107답에는 무조건 3연동뿐만 아니라 폴드 스윙도어도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게 된다고 하면 너무나 현관의 디자인틱하면서도 전체를 개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충분히 아주 좋은 현관의 모습을 연출할 수 있겠다. 인테리어적으로도 상당히 고급스러움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또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문은 바로 리버서블 도어라는 중문이거든요. 자,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문이 이게 하나가 열리면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구조입니다. 절반이 이렇게 회전해버리는 같은 이런 느낌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전에 설명드렸던 폴드 스윙도어보다 약 10% 정도가 더 많이 열립니다. 약 95% 정도가 90% 정도가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률이 높고, 그리고 유리 자체가 상당히 통창으로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이렇게 디바이딩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심플하고 개방감이 높은 중문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요 아이도 최대치는 1m 20이거든요. 근데 1m 60이니까 나머지 40cm 정도 부분은 파티션형으로 이제 메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메워줘야 되냐면, 자,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큰 문 하나, 작은 문 하나. 좀 전에 우리 폴드 스윙 도어는 작은 문, 큰 문, 작은 문. 이래서 이렇게 문이 조그만 문도 열리고 큰 문은 이렇게 접혀서 열리는 구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다 열려버리죠. 이렇게. 그런데 리버서블 도어는 자 보면 이렇게 큰 문, 자, 큰 문, 작은 문. 그런데 큰 문도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작은 문도 이렇게 다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요 느낌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좀 전에 그 느낌보다 조금은 더 심플함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조금 전보다 좀 더 심플하죠. 되게 심플한데 자,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제 삼연동 부분도 같이 한번 제가 다 나와 볼게요. 자, 우선 일단 이렇게 놨습니다. 처음 자 삼연동 자 삼연동은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요 정도 삼연동 이렇게 다 열었을 때 그런 느낌이 되고요. 두 번은 폴드싱 도어. 자, 폴드싱 도어는 파티션형입니다. 자, 이런 느낌이 돼요. 자, 이런 느낌이죠. 파티션, 그 다음에 이렇게 일체형 하나. 요 와이를 다 열면,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느낌이 되죠. 자, 이렇게 크게 약 3분의 2가 열려요. 그리고 3분의 1이 이렇게 돼 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4분의 3이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문이 열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양쪽 다 열린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살짝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항상 이쪽 문으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문을 필요하게 되면 다시 열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크게 열려버리면 너무 횡할 수 있는 느낌이 나고요. 그런 찬기나 에어컨 바람이 너무 많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바로 닫히고 최대치만 이렇게 열렸다가 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중문들을 사용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할 수 있다. 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좀 전에 폴드싱 도어하고 다르게 자, 3분할 느낌이 아니라 자, 2분할 느낌입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요런 식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자, 요 아이 또한 역시 한번 전체가 열리는 느낌으로 한번 제가 가볼게요. 자, 이렇게. 요 아이도 자, 이렇게. 한쪽만 열었을 때에 대한 느낌. 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자,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자동으로 닫히는 부분이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열면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열게 되면 이 화장문은 좀 간섭이 있습니다. 이 문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나갈 땐 당연히 밀고 나가고 들어올 때도 약간 잡아다녀서 나오면 좋고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다 열고 들어가진 않거든요. 다 열고 들어가지 않고 어느 일정 부분만 열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방문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인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때 요 정도만 열고 들어가거든요. 요 정도만 들어오고 나가면 자기가 자동으로 닫히는 거거든요. 또는 이렇게 잡아다니고 들어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다 열어놓는다는 거는 큰 짐이 들어올 때잖아요. 근데 사실 이쪽으로 다 열어놓지는 않거든요, 절대로. 왜냐면 이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개방감이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버스블 도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예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반적인 3연동 도어보다 사용하기 훨씬 편합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자동차도 역시 경차도 차고 뭐 BMW나 제네시스도 동일한 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좋은 차를 타는 이유는 당연히 사용하기 편하니까 그리고 승차감도 좋고 하니까
뭐 이런 중문도 역시 저가, 중가, 고가가 있습니다. 중고가 제품은 그만큼 사용하기 편리한 정도의 기능성과 그리고 자재가 프리미엄급이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만족감이 되게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말씀을 드리면서 100G달 같은 경우는 삼연동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삼연동 부분이 이제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삼연동은 이게 문턱이 있어서 뭐 보기에는 좋을 수 있고 또 삼연동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그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턱 그러니까 이런 신 제품들 같은 경우는 신 디자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턱이 없고 자동으로 닫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문다소 제품은 그만큼 프리미엄급이라 오래 사용하시고 이런 큰 사이즈에도 전혀 장기간 5년 10년 이상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보증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100G타입 되시는 고객님들께서도 반드시 박람회 때 문다소 부스 오셔서 꼭 삼연동이 아니라 다른 중문들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꼭 체감을 해 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거 한번 자신 있게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드레스룸입니다. 자, 이 드레스룸이 상당히 커요. 네, 너무 큽니다. 한번 볼게요. 네, 한번 대략 보면요. 네. 자, 3,350 약간 3m 정도가 넘습니다. 3m가 넘어가요. 엄청나게 큰 사이즈인 거죠. 그래서 3,300, 3m 30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삼연동이 설치가 안 됩니다. 삼연동이 설치될 수 있는 최대 사이즈는 2m 20 또는 2m 5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3m가 넘어가기 때문에 문이 3개가 아니라 문이 4개로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네.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자, 일단 UI가 걸리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고요. 문은 양쪽으로 열리게 됩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열려야 되고요. 자, 이렇게 UI도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열리게끔 하게 됩니다. 그래야 뭐 상당히 뭐 드나들도 편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이 이렇게 가운데서 열려야 이 레일이 되게 작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작게 되는데 만약에 문을 이 한쪽에서 이렇게 이 한쪽 방향만 이쪽에서 이렇게만 열리게끔 이렇게 해버리면 이 레일 두께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 문다소는 이렇게 가운데서 이쪽으로도 열리고 또 이쪽으로도 열리게끔 이렇게 중앙에서 열리게끔 하는 형태로 옵션을 선택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실제 이거는 이제 삼연동이 아니라 내짝 미서기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 내짝 미서기가 설치된 사례들을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실제 사진을 좀 보시면 체감이 바로 되실 겁니다. 자, 실제 설치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프레임도 다양하게 컬러를 선택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안방 같은 경우 조금 밝은 컬러를 선택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방안 같은 경우는 좀 좁은 공간이기도 해요. 하면서 이제 어두운 컬러로 포인트를 주실 수도 있는데 안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집기가 들어가잖아요. 뭐 커튼도 있고 뭐 침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서랍장 단수도 이제 넣으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컬러가 섞이게 되면 조금 이렇게 복잡할 수 있다라는 게 진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그게 정답은 아니고 실제 소비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인테리어적인 감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가장 이제 많은 고객님들께서 주로 선택을 하시고 또 그런 의견을 내시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실 수 있게끔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이제 공유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브론즈 유리의 불투명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계열의 컬러이고요. 프레임이 상당히 얇죠. 지금 여기 사이즈가 3m 6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살짝 작은 거죠. 100G대 고객님 같은 경우는. 그리고 드레스룸 보면은 이게 다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진짜 너무 슬픈 거죠. 왜냐하면 공간의 효율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팬트리 장 같은 경우도 잘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너무나 좀 약간 소비자분들께서도 머리 아파하셨던 공간이긴 해요.
하지만 침대나 이제 안방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내장 미서기가 설치가 된 이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도 동일하게 이쪽 부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여는 게 아니라 가운데서 열고 들어갈 수 있게끔. 왜냐 드레스룸에도 여러 가지 뭐 큰 짐들을 들고 들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그런 파카나 아니면 또 이불 같은 건 부피가 큰데 그러한 제품들이 여기 들어갈 때 문 하나만 열면 되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서 양쪽으로 열어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많이 하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작은 형태고요. 자, 불투명 유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주 미세한 입자의 불투명 처리가 있고요. 이렇게 세로줄 형태의 볼록한 엠보 형태의 느낌으로 불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는 약간 4m 정도 되는 공간이요. 상당히 넓은데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커지죠. 이렇게. 네. 여기도 이렇게 가운데서 열고 여기는 이제 투명 그러니까 일반 유리의 사틴 불투명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와 보시면 이렇게 보시죠. 브론즈. 자, 요거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죠.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브라운 느낌이 나고요. 여기 약간 투명 느낌이 나죠. 그래서 나는 어두운 느낌 싫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일반 불투명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좀 더 무게감 있는 게 좋다. 그러면 브론즈 사틴.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불이 켜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안에가 보이는데 불이 꺼지면 이 브론즈 유리는 상당히 어두워집니다. 이게. 네, 상당히 많이 어두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요 와인은 뭐 그렇게 많이 어두워지진 않고요. 그 차이가 좀 있다는 거. 브론즈 유리를 선택하셨을 때. 자, 점점점 어두워지죠. 근데 이 측면에서 보면 더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컬러도 역시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느낌의 컬러 패치도 제가 다양하게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체크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정말 좋다는